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첫눈이, 첫이라고는 잘 못하겠다. 아무튼 눈이 내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첫눈이에요. 저한테는 첫눈. 왜냐하면 정말 눈다운 눈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제 위치가 좀 노출이 됐지만, 그냥 올렸어요. 그냥 좋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계절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저는 사실 겨울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 되면은 그 막 삐질삐질 그 습한 거 그 막 미끄러지고 안경 미끄러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겨울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도 그래 그래도 차라리 지금이 낫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추운 게 너무 싫어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살짝 바뀌고 있는데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겨울에는 비 한 번 내리면 뭐 내복 한 벌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잘 이렇게 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좀 짧은 거예요. 근데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그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핫한데 정말 막 정신없이 몰아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이거 12월 15일까지, 이번에는 12월 15일이 일요일이라서 16일까지 이렇게 내는데, 제가 한번 맞는지 볼게요. 그렇지. 12월 15일이 일요일이라서 16일까지 이렇게,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연말 연초 되면은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막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은 내년 4월에 나올 거고, 그리고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치 보유세가 이제 쫙 나옵니다. 그래서 6월 1일 단 하루만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1년치 보유세를 다 내는 거죠. 이때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래서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곧 이렇게 12월 이렇게 되니까 벌써 내년 갑자기 12월 된 것 같아. 끔찍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올 연말에 나오는 내년 초에 나오는 공동주택 및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이거에 대한 공시가 개편안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한대요. 근데 이거를 대충 보면은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더 오를 것 같다는 거죠. 아이구야. 자, 이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통상 이게 60에서 한 7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시가가, 실거래가가. 그러면은 지금은 한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6억에서 이제 7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나이스. 아이고야. 자, 그리고 단독주택 현실화율도 높이고요. 정부는 아예 공시 비율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저는 아까 60에서 70%라고 했죠. 이거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자,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공시가격 균형성을 높이고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공개해서 깜깜이 공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자, 깜깜이 공시는 왜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10억이면 공시가격이 뭐 한 6억, 7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특정 단지를 보면은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요. 반대로 그 낮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 특정 지역의 어디를 보니까 뭐 이게 그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뭐 2억을 내렸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냐, 깜깜이 공시 아니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자,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차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일정을 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로드맵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단계적으로 목표 80%까지인데 지금이 60%다. 그러면 내년에 65, 뭐 그 다음 뭐 70, 그 다음 75,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시장에선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에 앞서 다음 주쯤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17일 되면 12월 17일이 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게 열람이 나오는데 그거에 앞서서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된다는 거죠.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됐네. 제가 말했잖아요. 12월은 정신없다고요. 자, 이번에 공개될 로드맵은 야, 이거 오타. 야, 잘 좀 하자, 우리. 응? 이번에 공개될 로드맵은 청사진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라는 거죠. 국토부는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완성본을 내놓을 것을 전망하자. 아, 내년 하반기 완성본이군요.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자, 로드맵에는 현행 68.1%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단독주택과 토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53%, 토지 64.8%인데 이 현실화율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시간표가 제시될 로드맵이라는 게 보통은 뭐 기간에 따라서 뭐 향후 1년 안에 뭐 하겠습니다. 2년 안에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그래서 공동주택은 현행 68.1%에서 80%까지 가져간다는 거고요. 단독주택은 53.0%네요.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 수준으로. 그리고 토지는 64.8%. 이것도 역시 공동주택 수준으로 80% 정도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정부는 공시비율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비율 폐지도 검토 중. 자,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현재는 80%를 곱해서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인데, 이 비율이 그간 공시가격의 상한 역할을 하면서 보유세 급등을 막는 역할을 해왔지만 여러 형평성 논란도 초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시 비율이 토지 아닌 주택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아지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낮춰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특정 값에다가 이 공식 비율을 곱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택에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나오는 좀 상대적으로 현실화에 가까운데, 단독주택은 아까 여기 보면 현실화율이 53.0%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비율 80% 곱해버리니까 더 낮아버린 거죠. 그래서 토지 공시지가보다 더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제 혜택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 좀 유리했다는 거죠. 자, 현실화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면 설령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게 된다. 당연하죠. 현실화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은 공시가격 계속 오르게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종부세는 뭡니까? 종부세 과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시작가액 비율이 80에서 85, 90, 95, 100으로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올라버리는데,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가지고 올라지면은 공시가격도 계속 올라버리는 거죠. 여기에 공식 비율까지 폐지되면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감정원 산정 가격이 10억 원이 아파트다. 근데 공시비율 폐지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8억 원에서 10억으로 뛰어버리는 거죠. 80%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아파트 값이 10% 오른다 그러면은 10억에서 1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80%를 완충제가 있어서 88억 원이었는데 바로 11억 원이나 가버리니까 37.5%가 오르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집값 급등 지역이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나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를 옥죄는 한편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리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투트랙 전략. 자, 이게 뭡니까? 분상제, 대출 규제로 이거죠. 투기 수요 억제, 분상제, 대출 규제. 또 뭡니까?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 공시가격 조정 등. 그렇죠? 자, 다만, 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시장 안팎에선 서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율 조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요, 1주택자들은 대부분 재산세만 내잖아요. 근데 이 재산세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요. 이게 이제 과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다가 세율을 이렇게 곱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잡으려면 공시가격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현실로 한다는 거잖아요. 안 올리더라도. 그러면 이거 올려버리면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 재산세도 올라요. 그럼 1주택자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수요자들도 이제 어이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자료도 국토교통부 자료 찾으면 나오는데, 2017년 8월 2일날 파리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좀 센 규제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정부가 의도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뭔가 정말 실수요자라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뭔가 변화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내년 정도 되면은 저희 몇 달 전에 이런 거 12월 달에 했었죠. 2019년 12월 달에 라고 말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좀 좋은 기사는 아니죠. 부담되죠. 근데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뭐 이게 다른 분들이 어떤 투자 관점에서 뭐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알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다가 이제 내년에는 또 제3의 보유세가 나온다고 했죠. 주택임대소득세.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세에 있어서도 좀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도로 이렇게 좀 따로 개별 좀 그런 거를 할까, 시간을 갖는 거를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이게 좀 아무리 제가 강의를 뭐 상세하게 하고 하더라도 본인 거 결국에는 궁금하시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단지 뭐 제 시간을 좀 들여서 뭐 돈 들인다, 뭐 돈 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필요하신 분만 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명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좀 그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좀 뭐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오늘 기사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면은 조금 약간 힘 빠지는 뉴스일 수도 있어서 조금 저도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뉴스 선정했고요.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박 데일리 뉴스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